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5년째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조금은 권태로워지는 생활에 나는 가끔은 우리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결혼 초에 비해 나에 대한 아내의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낄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시계추 모양 반복적인 생활에 요즘 권태감마저 느낀다. 퇴근길의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고 축 늘어진 어깨로 대문을 열고 터덜터덜 집 안으로 들어선다.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라 아래층 두 가구는 세를 주고 있다. 아니 보경 씨, 이 시간에 어딜 나가세요? 어머, 예준 오빠. 아유, 잘 만났네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이혼하고 우리 집 1층으로 이사 온 아내 친구였던 것이다. 저한테요? 부탁할 게 대체 뭔데요? 잠깐 들어와서 좀 봐줄래요? 그녀의 안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요. 뭔데요? 여기 천장에다 나사를 박아야 하는데 좀 해주실래요? 나사를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커튼을 달아야 한다고 했다. 주택가 1층 안방으로 난 큰 창이 하필이면 사람들이 지나는 길 쪽으로 나 있어 사생활 보호 차원 및 햇빛 차단용으로 안마 커튼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단다. 레일을 천장에 고정한 뒤 나사로 구멍을 뚫어둔 곳에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 고정을 해야 하는데 보경 씨는 힘에 부쳤나 보다. 나사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지는데요. 아니 무슨 남자가 힘이 그렇게도 없어요. 안 빠지게 제대로 한번 박아보세요. 보경 씨,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창고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가져와 레일을 고정시키고 커튼까지 완벽하게 설치했다. 그러자 보경은 이대로 가지 말고 자기랑 차 한잔하고 가라면서 나를 붙들더니 거실 소파에 나를 앉혔다. 그럴까 그럼? 차만 한잔하고 올라갈까? 그녀는 시원한 아이스티를 준비해 내놓았고 우리는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보경 씨는 이혼하고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지? 보경 씨 같은 마누라를 두고 내 신랑은 제 정신이라니? 바람피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다니. 안 그래도 보경 씨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니깐. 지인들 중에 몇몇이 서로 소개시켜 달라고 안달이더라. 아이 형부는 이제 와서 얘기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게 다 제 사나운 팔자 때문이죠 뭐. 당분간은 이렇게 홀가분하게 혼자 살래요.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지가 않았던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나 1년 조금 넘게 이쁜 연애 끝에 결혼한 지 벌써 6년 차, 아이는 아직 없고요. 결혼 후 3년 정도는 깨소금 같은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아내도 저도 집에서 장녀로 맞이다 보니 부모님들도 모두 감격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지만 결혼 5년 차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은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아내의 친구 보경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내 친구는 돌싱이었고 평소 자기를 꾸밀 줄도 알고 끼도 다분한 여자였습니다. 옛말에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듯 아내는 한결같이 잘하는 곰 같은 여자라면 아내 친구 보경은 볼 때마다 새롭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팔색조 같은 여자였죠. 아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늘 붙어 다니고 어울려 놀다가 대학교 때 친구가 지방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잠깐 멀어졌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은 아내와 자매처럼 지내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랑이랑 이혼하고 우리 집 1층에 살게 된 겁니다. 서로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낮에 아내가 없을 때도 우리 집에 와서 혼자서 냉장고에 반찬 꺼내 점심을 차려 먹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어요. 한 번은 밤 12시쯤 되었나 아내 친구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기 신랑과 싸웠다면서요. 물론 그녀가 이혼 전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싸웠다 하면 우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친정이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더 편하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아내 친구가 저로선 미울만도 한데 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평소 저한테 엄청 잘했거든요. 생일도 챙겨줬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나랑 쿵짝도 잘 맞았고요. 그녀도 결혼한 지 8년이나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꽁냥꽁냥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긴다며 3년 가까이를 피임했는데 아이 낳고 싶어 그냥 날짜만 맞추면 바로 임신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내 친구는 정상인데 신랑 쪽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정자 운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답니다. 남자들은 일시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럴 수 있다며 음식 조절과 꾸준히 운동하면 좋아질 거라 했는데도 지금껏 임신이 되질 않았죠. 그러다 인공수정에 몇 번 실패하면서 부부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고요. 원래부터 둘이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 부부 사이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은 둘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골이 깊었던지 결국 잦은 다툼 끝에 이혼하고 말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아내 친구가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 1층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부터는 네 집 내 집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뭐 제가 돈 벌어서 아내 친구 한 명 더 먹여 살린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퇴근할 때쯤 되면 보경이 먼저 연락이 옵니다. 집에 올 때 교촌치킨 오리지널로 사와 저녁에 치맥 한잔하게.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더군요. 한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저희 집 작은 방에서 한 달 넘게 지낸 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객식구가 하나 늘어나니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서로 눈치 안 보고 격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아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친정에 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경이 일주일 가까이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했거든요. 저녁 시간에 마침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 야구 경기가 있어 치맥 한잔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내 친구가 올라왔더군요. 오늘 저녁은 치맥으로 때울 거니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다면서 같이 치맥 한잔 하자더군요. 술도 한 잔 들어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다 자연스레 그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보경 씨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이제 일 하러도 다니고 재혼 생각도 해야지? 난 그냥 한량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데. 오빠야말로 수진이 몰래 딴 생각 품은 적 없어요? 요즘 사람들 외도 많이 하잖아요. 형부는 돈도 잘 벌고 허우대도 멀쩡한데 솔직히 말해봐요. 난 그런 거 없지. 집 구석에서 나만 바라보는 여자가 둘씩이나 있는데 둘 다 먹성이 좋아서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해서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허허.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긴 나한테만은 오프마인드야. 호호호호. 두 귀로 직접 듣고 나서도 저건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생각이 많아졌고 결국엔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반년 전쯤 와이프가 뜬금없이 별거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이혼하는 것도 생각해보자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제가 싫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따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마도 권태기인 것 같다더군요. 아내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제가 재미가 없고 하는 말마다 잔소리로 들리고 일상이 너무 똑같은 게 지친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1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간의 결혼 생활이나 연인과의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 어쨌든 찾아오는 것이 권태기. 사귈 때나 신혼 초에는 그렇게 즐거웠는데 왠지 함께 있어도 두근두근 하지 않거나 데이트에 신선한 맛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 권태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털어놓는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새로운 방법의 데이트나 여행 또는 평소와 다른 생활을 즐겨본다. 결국엔 당분간 각방을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한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나타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권태와 아내 친구인 보경 씨와의 가까워지는 관계가 주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과 행동. 이해하기.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일상적 반복 때문인지 아니면 부부간의 소통 부족이나 애정 변화가 원인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경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단순한 친밀감인지 혹은 더 깊은 감정인지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둘 번째,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 정립. 현재의 행동과 생각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세요. 배우자를 존중하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한다면 보경 씨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결핍감은 부부의 선택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내와의 소통. 아내와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결혼 생활에 대한 권태감, 아이에 대한 생각, 서로의 감정 변화 등에 대해 서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 친구와의 지나친 친밀감이 아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네 번째, 보경 씨와의 관계 정립. 보경 씨와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발전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녀와의 관계가 현재의 결혼 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외부 도움 고려.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은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세요.